네. 자, 오늘은 챗 GPT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에 챗 GPT에 관해서 얘기 안 들어본 사람이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볼래요? 얘기 다 봤죠? 너무나도 지금 핫하고 인기가 많아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정말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다른 뭐좀 이게 챗GPT의 장점은 비전공자들도 이제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뭐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엔 거의 애플급이 그러니까 아이폰급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아주 정작 잘 되는. 그래서 한번 사실은 이번 다른 강의에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실험하다가 봤는데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챗 GPT를 써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손 들어볼래요? 진짜? 생각보다 많이 써봤네요. 그러면은 굉장히 놀라운 성능인 거를 알 것 같은데 저기서 예제로 지금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챗 GPT로 들어가서 일단 세 가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코딩 하나 하고 그리고 수학 푸는 거 하고 라이팅.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지만 여기서 지금 이게 왜 안 들어가지나요? 어, 사용자 많아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용자 너무 많을 때는 얘가 또 이제 이메일 뭐죠? 넣으라고 나중에 연락 주겠다 그러죠? 네, 지금 이메일 그거군요. 진짜 그러네. 또 get notify 요거는 그거고 그렇지만은 하다 보면 되긴 되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뭐 너무 요즘에 바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해서 아마 좀 힘들 것 같은데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제가 요런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사실은 여기 보이는 여기 지금 첫 번째 plot a linear regression with Python using matplotlib. 그러니까 선형 회귀에 관한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그림 하나 그려야 되는데 귀찮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이렇게 코드 짜줬어요. 그리고 이 코드를 뭐 이해하고 못 걸 떠나서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콜앱에서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데이터를 신세릭하게 점을 생성하고 그거를 피팅한 다음에 피팅한 라인을 거주는 정도. 이 정도는 코딩 중에서도 굉장히 고급 대학원생급 코딩이거든요. 이거를 가능하더라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지금 혹시 모르니까 또 한번 눌러볼까요? 들어가지나? 안 되는구나. 요즘은 너무 바빠서 안 되겠네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죠? 인도 어떤 유튜버가 올린 거를 그러니까 카피하다 보니까 됐는데 거기서 자주 쓰는 말하자면 수학 문제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근데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아런이라는 사람과 차렛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런은 차렛보다 2배 나이가 많은 바하라보다 뭐 2살 더 많다. 그래서 얘네들 나이를 합하면 27인데 그러면 이 바하렛이라는 친구의 나이는 몇 살일까 예측하는 건데 이거 수식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얘가 수식을 만들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차랏이라는 나이를 X라고 하면 그러면은 바랏은 당연히 얘 2배니까 2X고 그리고 아론은 2X 플러스 이죠. 얘 그것도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의 합을 27이고 그래서 X에 관해서 풀어보면 결국 나이가 12살 된다.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를 그냥 풀어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뭐 서머라이제이션이 그러니까 뭐죠 라이팅하고 서머라이제이션인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아주 뭐 논리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교양학부 교수님들한테 말하자면은 강의하던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Please logically describe the need for AI education in college. 대학에서 AI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라 했더니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고요. 너무 길어서 서머라이즈 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AI 전문가의 요구가 엄청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사회에 기여할 거고 그리고 뭐 미래 준비하는데 등등등 누가 봐도 어색하지 않은 아주 정말 논리적인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엄청난 지금 툴이 공개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뭐가 다른 걸까라고 고민을 좀 해보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이트에 사실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챗 GPT에 가보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런 방식으로 말하자면 얘가 훈련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거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여기 아마 제가 저기 요 머티리얼 링크 걸어놨는데 여기에 아마 유튜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여러 개를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뭐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된 게 그 부분 같아요. 됐으니까 한번 요거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구글 지금 이제 됐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 정도는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설마 그러는데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여기 요 문장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Ctrl C, Ctrl V 이게 두 줄로 나눠져 있네요. 한 줄로 한 다음에 그냥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코드 짜달라고. 근데 이거는 아마 어디서 외운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 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는데 얘는 거의 그 외워서 하는 그런 코드더라고요. 항상 똑같더라고요.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외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요. 그래서 어쨌든 외워서라도 어떻든 이걸 하더라. 이 콜앱에 한번 넣어볼게요. 진짜 되는지. 하나도 안 고치고요. 완성된 거 카피했고요. 지금 요 코드 카피했고 여기 새 노트에 콜앱에 가서 한번 실행시키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어떤 실험을 여러분들이 해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해본 실험은 거의 모든 게 성공했다고 뭐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고 많이 그런 리포트 되고 있는 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이렇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잘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평가했을 때 어마어마한 퀄리티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요거는 코드가 진짜 하나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선형회기 설명하는데 요거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원래 거로 돌아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조금 페이지 포인트 스텝 1, 스텝 2, 스텝 3 요걸 봐가지고는 바로 이해는 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제가 요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좀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그 훈련 단계에서 이거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PT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챗 GPT겠죠. 근데 챗 GPT는 여기서 쓰는 GPT는 그 GPT 3.5예요. 3.5. 아마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라메타가 175 빌리언이고 뭐 등등등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GPT 훈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GPT 훈련을 그냥 시켰다는 거 그걸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GPT를 그냥 쓰지는 않고요. 이걸 파인 튜닝해서 씁니다. 스테이지 2. 이 파인 튜닝하는 방법이 아주 굉장히 우리가 그 뭐 새로운 방법인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많이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써 있는 거는 뭐 RM, 리워드, 여기 첫 번째 거죠. Collect data and fine tuning,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워드 모델을 또 학습하고 리워드 모델을 가지고서 이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을 해서 챗 GPT가 완성된다. 이것도 뭐 요 이름 하나하나만 들으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한번 좀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 GPT 한번 다시 리뷰해 봅시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지만 우리가 트랜스포머죠. GPT는 이 트랜스포머의 엔코더 파트하고 디코더 파트 중에 엔코더는 버리고요. 디코더로만 학습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디코더, 엔코더를 버렸기 때문에 이 크로스 어텐션 파트는 그냥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 엔코딩에서 들어오는 거를 여기다가 막 믹스하는 거 그거 빠지고요. 그냥 디코더 파트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코더는 결국 어떤 식으로 훈련시키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 그 처음에 토크는 그 스타트 오브 센텐스를 하고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장을 집어넣을 때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단어 다음에 나와야 될 단어가 우리가 이미 그 문장이 코퍼스가 있으니까 그 문장의 다음 단어를 여기에 주고 그게 나오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를 일로 가져와서 또 계속적으로 훈련시키면 이게 그 트랜스포머가 프리 트레인이 돼가지고 랭귀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프리트레인 할 때 우리가 그 소위 오토 리그레시브한 그러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여기 마스크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한번 봤던 거 기억날 겁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은 요 부분 멀티헤드 어텐션의 마스크거든요. 그냥 모든 멀티헤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전 거에 나타난 말하자면은 그 시퀀스의 토큰과 관련된 것들만 말하자면은 쓰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뭐 2차원적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 관련도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로어 트라이앵글이죠. 이런 모양으로 마스크가 아마 생길 거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알 겁니다. 다시 리뷰해 보면은요. 근데 어쨌든 GPT는 이와 같이 그 소위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굉장히 큰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큰 코퍼스에 대해서 학습해서 언어를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그 소위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물론 동작을 잘 하는 건 알지만 이게 뭐 톡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결과, 논리적이지 않은 결과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안 좋은 그러한 그 소위 결과도 말하자면은 막 그 필터링 없이 내뱉는, 그리고 사실과는 다른 거를 막 내뱉는 이런 것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랭귀지 모델로 한 거기 때문에 그 걔가 그 학습한 그 확률 그 말하자면은 그 뭐죠? 값에 의하면은 결국에는 다음 단어가 뭐가 와야 되는지 그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퀄리티나 그것에 대한 학습을 전혀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엉터리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챗 GPT에서 한 거는 첫 번째 제일 먼저 한 거는 Supervised Fine Tuning을 합니다. 이걸 SFT라고 부르는데 이 Supervised Fine Tuning이라는 거는 그 소위 GPT 자체는 Unsupervised Training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Semi Supervised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코퍼스 데이터를 그냥 문장을 그대로 말하자면은 그 학습하는데 활용했을 뿐이고요.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그 라벨러를 고용을 합니다. 여기서 한 13,000개라고 써 있네요. 제가 찾은 자료인데, 근데 이 자료는요,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챗 GPT 자체에 대한 퍼블리싱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자료는 보통 그 어디에 근거한 자료냐면 챗 GPT에 나와 있는 요 설명과 똑같은 설명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작년 22년도 1월 달에 나온 Instruct GPT라는 그 논문이 있거든요. 그게 오픈AI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 거랑 똑같아요, 스트럭처가. 근데 밸류, 파라메타가 몇 개가 달라지는 것 뿐인데 그 친구에 관한 설명들은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제가 카피해온 그 말하자면은 발췌해온 이런 내용들도 인스트럭트 GPT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숫자나 뭐 용어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원리나 말하자면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한 40명 정도의 말하자면은 라벨링을 하는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13,000개의 그러니까 입력 문장과 출력 문장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너무 맞는 그런 것만 가지고서 훈련을 더 시켰어요. 그래서 그거를 GPT 3.5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GPT 아마 3을 가지고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GPT 3에다가 Supervised Learning을 해서 Fine Tuning을 한 거를 여기서는 SFT, 그러니까 Supervised Fine Tuning 된 모델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 뭐 더 좋아지도록 지금 이제 또 그 학습하는 과정이 추후에 나오는데 이것만으로도 많은 그 좋은 말하자면 성질이 그러니까 문장이 논리적으로 더 맞는 것만 출력을 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데이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아마 챗 GPT에서 몇 개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건 인스트럭트 GPT에서 쓴 그 개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작업을 하냐면 리워드 모델이라는 걸 만듭니다. 리워드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강화 학습에서 보면은요, 그 엔바이러먼트하고 에이전트를 그 가지고 학습시킬 때 엔바이러먼트는 에이전트 액션에 따라서 리워드를 주거든요. 그래서 강화 학습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한 리워드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하자면 엔바이러먼트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하나 여기 만들려는 겁니다. 근데 이 리워드 모델은 똑같은 조금 전에 봤던 그 SFT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인 튠 된 거,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된 걸로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작업을 하냐면요. 여기서 그 출력을 받을 때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미 그 뭐죠? 좀 개선된 지도 학습으로 개선된 파인 튜닝된 GPT를 쓰는데 여러 개의 답을 뽑도록 그러니까 그 배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 프롬프트 질문이 들어가지만 보통 4개에서 9개까지의 이런 아웃풋을 뽑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9개를 뽑아내면 거기에 또 사람이 개입돼요. 그 9개, 4개에서 9개의 그 답이 나오면 그 질문에 관해서 가장 적절한 답이 뭔가 순서를 매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 A, B, C, D가 나왔다면 D, C, A, 뭐 B, 뭐 A하고 B는 똑같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퀄리티를 그 말하자면은 그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매기고요. 그 순서에 맞도록 말하자면은 그 여기 이게 배출되는 말하자면 리워드 네트워크를 좀 학습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지금 설명이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GPT에서는 이 확률, 그러니까 오토 리그레시브한 그 뭐죠? 주어진 그 프롬프트 또는 그리고 이미 그 출력된 몇 개의 토큰들이 가정되어 있는 그 조건 하에서의 그 다음 단어가 나타날 확률을 구하는 건데 사실은 그 확률 값으로 가장 높은 확률 값을 뱉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가지 종류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솔루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GPT를 말하자면은 그 디플로이니까 거기 뭐죠? 그러니까 그 API를 통해서 실험을 할 때 이 그 전략적으로 몇 가지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다양한 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게 뉴클러스 방법과 뭐 템퍼리처 방법, 탑K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today we will have French 가로 다음에 만약에 확률 값을 봤더니 토스트가 0.31%, 브레드가 0.19, 만약에 그리디한 어프로치를 쓴다면 제일 높은 확률만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솔루션을 뽑기 위해서 탑 K, 그러니까 가장 높은 확률 말하자면 몇 가지 중에서 말하자면은 그 랜덤하게 뽑는 방법 또는 그 뉴클리어스 방법도 이런 확률값 그 정해놓고서 그 확률 이상이 되는 것 중에서 뽑는 방법. 또는 뭐 템퍼리처 방법은 아마 우리가 소프트맥스 할 때 우리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어닐링 템퍼리처라 그래가지고 템퍼리처를 주면은 높은 그 온도에서는 이 그 서로의 그 말하자면은 그 상대적인 크기가 자꾸 무너져서 좀 낮은 확률의 값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이런 템퍼리처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쓰면은 그러니까 동일한 GPT에서도 동일한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결과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요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것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실은 그 오픈 AI에서 이 그 GPT 그 베타로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요 API는 없어진 것 같아요. 거기에 그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템퍼리처 있었고요. 여기 보면 탑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랜덤한 성질을 좀 줘서 스토캐스틱하게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말하자면 주고 있고 GPT가 그렇게 매니징하기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그와 같이 뽑혀져 나온 여러 개의 그 소위 솔루션이 있는데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말하자면 아마 인터페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 그 사람이 개입돼서 이게 좋은 솔루션이냐 답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요 인터페이스였던 것 같은데 왼쪽이 프롬프트고 오른쪽이 말하자면은 그 결과 그 말하자면 GPT에서 뱉어낸 거죠. 결과를 보고서 이 뭐 레이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번호를 주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 1번부터 7번까지 사람들이 아 이거는 퀄리티가 3이야 이건 4야.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은 주관적인 어떤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리커트 스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론이 있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아래쪽에 또 다른 몇 가지 말하자면 yes or no 라는 거에 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나빴는지, 너는 뭐가 나빴는지 이거를 좀 그 말하자면 꼭 같이 답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이 했을 때 말하자면 조금 그 기준이 서로 비슷한 사람들 것만 모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면은
그게 뭐 저도 통계학적으로 이런 그 서베이 하는 거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도 그 용어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리커트 스케일이라 그래가지고 그 퀄리티를 잴 때 이러한 그 좀 더 객관적인 퀄리티를 말하자면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관적인 거는 빼고. 자, 그러면은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어떤 주어진 것에 대해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변에 대해서 얘가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는 게 딱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켰느냐? 역시 또 다시 GPT를 학습시킵니다. 여기서 GPT는 그 아마 그 SFT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Supervised Fine Tuned 된 GPT, 기왕된 거는요. 어차피 훈련이 더 나아진 거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GPT에다가 프롬프트하고 리스폰스를 둘 다 입력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말하자면은 그 하나의 말하자면 숫자 값으로 주는데 이 하나의 리스폰스 값을 예를 들어서 요 두 개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 두 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는 그러니까 뭐죠? 랭크를 매기다 보면은 그 높고 낮은 게 있잖아요. 하나는 높은 R1은 높은 겁니다. 높은 거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쫙 샘플링 하는 거예요. 결국엔 두 개를 샘플링 하는데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게 평가된 거죠. 그 낮게 평가된 게 R2입니다. 그러니까 높게 평가된 인풋의 결과와 낮게 평가된 결과를 이러한 그 로스 함수로서 말하자면 최적화를 시키면 결국에는 요 두 개가 차이가 멀어지는 쪽으로 가능하면 이렇게 학습이 되는데 요 부분이 굉장히 트리키한데요. 사실은 매번 할 때는 두 개만 갖고 하는데 그거를 그러한 컨비네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러한 조합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랭크를 한 K개를 만들면 K개를 두 개씩 좋고 나쁜 걸 하나씩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 방법의 개수가 이런 바이노미얼 시리즈로 말하자면 평가가 그러니까 그 계산이 가능한데 K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빼기 K-2인가? 어쨌든 이런 숫자의 개수가 나와요. 그 개수만큼에 대한 말하자면 이 로스 값의 평균값, 익스펙테이션을 구한다니까 결국에는 그 배치 프로세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개수만큼의 요 로그 값의 마이너스 값이 최소화되도록 말하자면 하면은 무슨 결과냐면 첫 번째 거는 여기 W라고 되니까 위닝이에요. 위닝. 그러니까 이기니까 두 개니까 하나는 좋은 거고 하나는 나쁜 거거든요. 얘는 루스예요. 얘는 위닝이고 얘는 루스니까 위닝 파트와 루스 파트가 멀어지도록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어떻게? GPT가. 그러니까 이 리워드 모델이라는 거는 GPT 모델은 GPT 모델인데 좋고 나쁜 거를 뱉어낼 수 있는 말하자면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얘가. 그게 바로 스테이지 2예요. 그게 바로 스테이지 2.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 단계 요거 잠깐 다시 원래로 한번 가볼게요. 어디까지 온 건지.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3까지 세 단계거든요. 스테이지 1은 그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한 거고요. 스테이지 2는 스텝 2에서는 지금 방금 전에 뭐지 리워드 모델이라는 걸 훈련시킨 거고요. 조금 전에 말한 것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한 번 또 훈련이 있습니다. 이 스텝 3 얘는 그 강화 학습을 여기서 시킵니다. 여기서 강화 학습 한번 볼까요?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이 또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 강화 학습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그 write a story about the frog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PPO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강화 학습을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공부는 안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아는 사람들도 좀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하고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겠는데요. 강화 학습하는 방법 중에 요즘에 가장 스테이트 오브 아트는 이 PPO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폴리시 그 소위 그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건데요. 이 폴리시,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학습을 사실은 그거를 GPT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GPT로. 그러니까 얘는 그 전략을 말하자면 GPT한테 주입을 해가지고 이 GPT가 전략적으로 높은 말하자면은 결과값을 말하자면은 뭐 뱉어내도록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뱉어내도록 학습시킬 건데 어쨌든 PPO에서는 그 전략을 학습할 네트워크가 필요한데요. 그거를 폴리시라고 그러는데 전략을 여기서는 그거를 GPT 아까 했던 그 SFT를 사용합니다. 그냥
그 supervised fine tuned 된 GPT를 쓰고요. 그러면은 얘가 무슨 문장을 내죠. 근데 그게 잘한 거니까 결국에는 그 강화학습에는 그 뭐죠? 스테이트가 들어가서 액션이 나오는데 이 GPT에서는 프롬프트가 들어가서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요. 그 결과물이 액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액션을 어디다 줘요? 이 그 엔바이러먼트에 해당되는 아까 학습시킨 스텝 2에서 학습시킨 그 리워드 모델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워드 모델이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를 해줘요. 걔는 그렇도록 이렇게 학습을 시킨 거니까. 그러면 그 값을 여기다가 그러니까 뭐죠? 폴리시 네트워크에다가 되돌려주면서 그걸 가지고서 이 그 네트워크가 말하자면 결과값이 요 리워드가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그거는 뭐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이 PPO라는 알고리즘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뭐 그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하지만 거기 그 PPO에서 사용하는 그 로스 함수는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그 아까 파인 튜닝된 GPT를 더 잘 말하자면 동작하도록 학습을 시킬 때 어떤 걸로 학습시키냐면은 여기 집어넣어서 이 리워드 여기 리워드 모델은 입력이 두 개 들어갑니다. 프롬프트하고 프롬프트가 내뱉은 결과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이거는 좋은 답인가 나쁜 답인가라고 어떤 숫자 스케일러 값 하나가 탁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리워드니까 그 보상인 거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잘했어 못했어라고 가르쳐주면 잘한 거는 더 강화하고 못한 거는 조금 안 하는 방향으로 얘가 스스로 훈련이 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은 챗 GPT입니다. 얘가 챗 GPT인 거예요. 결국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그 쓰는 PPO라는 방법은 사실은 이걸 쓰는데 이거는 뭐 설명해봤자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Proximal Policy Optimization이라는 알고리즘 자체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기서 최소화시키고 싶은 그 소위 여기 뭐죠? 로스 함수 그 말하자면 여기 그 옵티마이제이션 대상이 되는 그 로스 함수가 이런 식인데 미니멈 둘 중에서 최소 값을 취하는데 그 첫 번째 값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건 폴리시 그레디언트라는 방법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유명한 그 리월드 위드 뉴 파라메타, 리월드 위드 올드 파라메타에서 그 비율을 하고 여기서는 리월드에 뭐든 비례하는 밸류 값을 곱해 준 거. 또는 이것과 또는 이것에서 1에서 마이너스 엡실론이라는 요거는 조금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일정한 값 안에 그 레인지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그거랑 또 관련이 직접적인 아닌 건데 아까 그 얘기한 바서스타인 말하자면은 그 어, 로스 황선 WGN에서 쓴 그게 립시드 1이라는 그런 그 로스를 쓰거든요. 그것도 이런 거랑 비슷해요. 사실은 좀 잘라버려요. 그냥 너무 큰 거는 그라디언트를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프록시멀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의 방법을 쓰면 얘가 점점 그 리워드가 높아지는 쪽으로 학습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슈퍼바이즈드 그 파인 튜닝된 GPT가 이제 그 좋게 평가된 그러한 그 스타일로 그 말하자면 답변을 내도록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가 그 마지막 요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인데요. 그런 식으로 학습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요약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GPT, 그러니까 챗 GPT는 GPT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GPT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supervised fine tuning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질문과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말하자면 훈련된 그러니까 그 아주 그 뭐죠? 좋은 문장 뭐죠?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 요 세트로 훈련을 시켜서 조금 개선시키고요. 이 그 파인 튜닝된 GPT죠. 얘를 가지고서 답변을 여러 개 얻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을 여러 개 얻은 다음에 그걸 사람들이 순서를 매깁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런 다음에 이 좋은 것과 나쁜 거를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씩 항상 쌍을 뽑아서 이 그 사실 SFT를 다시 훈련시킵니다. 이때는 그 리워드 모델이라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좀 달라지는 거죠. GPT는 GPT인데 입력에는 이제 프롬프트하고 리플라이가 들어가고요. 결과에는 말하자면 숫자 하나만 나오는 건데 그거를 말하자면 모든 그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에 그 좋고 나쁜 거의 차이가 멀어지는 그런 그 방향으로 얘가 학습을 하는 거죠.
거죠. 그 리워드 모델은 그래서 그 챗 GPT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 그 SFF 파인 튜닝된 요 GPT를 더 강화하는 학습용의 그런 리워드를 제공하는 용도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SFT를 다시 가져와서 이번에는 그냥 랜덤하게 모든 그냥 막 질문을 막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 랜덤하게 막 집어넣고서 그 대신 그 답이 이 리워드가 좋게 나오도록 요 PPO라는 알고리즘을 써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주어진 로스가 말하자면은 그 미니마이즈 될 수 있도록 그 로스 함수 값을 정의가 PPO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방법을 가지고 결국에는 백프로퍼게이션 시켜서 이 그러니까 뭐죠? SFT라고 하는 좀 개선된 그 GPT를 더 개선해서 강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훈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챗 GPT고 지금 굉장히 잘 말하자면 동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인데 혹시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동 중에 들어서 뭔가 좀 정신이 없는데 이게 아까 스테이지 1, 2, 3에서 봤을 때 네. 그 1에서 이제 예를 들면 GPT 이제 다운스트림에서 파인 튜닝 한 거, 그러니까 두 번째가 파인 튜닝이고 첫 번째가 파인 튜닝인가요? 첫 번째가 두 파인 번째 튜닝입니다. 예, 예. 지금 아까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추가한 거고요. 예. 스텝 1, 2, 3가 한꺼번에 나온 페이지에서 네. 스텝 2가 좀 궁금한데 스텝 스텝 2에 2가 이게 핵심인 거죠, 사실은. 예, 이건 그죠? 사실은 리어드를 이제 아까 라이커트 5 스케일 갖다가 사람이 매긴 걸로 이제 슈퍼바이저 네.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나온 지금 그림의 네트워크가 총 3개잖아요, 스텝별로. 네. 네. 1이랑 3는 어쩐지 동일할 것 같고, 스텝 2에 나온 거를 1에 있는 애를 그대로 리워드를 출력하게 동일한 애를 쓰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스텝 그렇게 1에서 한 보통 애를 설명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단은 뭐 입력단이야 뭐 당연히 그 시퀀스가 들어가니까 똑같고요. 근데 출력단에다가 하나를 더 말하자면은 입히는 것 같아요. 댄스 레이어를 그냥 뭐죠? 하나 그래서 값을 리워드 한 값을 출력하고 네, 걔네끼리를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벌리겠다 이거죠, 지금 네네. 이거는. 네. 랭크가 5개 있으면 5개 사이를 벌리하고, 그 다음에 스텝 3로 마지막에, 그럼 얘는 지금 똑같은 네트워크를 3번 학습시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GPT까지 셈이 합치면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4번을, 시키고 여기서 또 예, 한번 시키고 그걸 가지고서 얘를 그렇지만은 여기 우리가 챗 GPT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번 학습된 거죠, 사실은. 얘 학습 한 번 했고 추가로 여기서는 강화 학습이고 강화 학습에 도움 주는 애고 리워드 그 모델은 사실은 얘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거지. 입력을 받아서 하는 네, 거니까, 예. 그렇죠. 챗 그럼 GPT 지금, 입장에서는 2번 개선된 거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럼 별개의 네트워크가 2개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그런 셈인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